증권통 K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권 정도에서 이렇게 마친 모습으로 관측이 됐는데요. 거래소에서 보니까 또 막판에 외국인 매수가 1,000억 원 가까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유일지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 오늘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흐름 분석 좀 해주세요. 우선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불안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동안에 좀 2차 전지 중심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장 초반에, 그런 차익에 대한 부분이 시장부터 나타났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장은 좀 고전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은, 장 막판, 또 오후장이 될수록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계속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우선 강보합세로 좀 반등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특별하게 어떤 주요한 그런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없겠고, 제 생각인데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2차 전지나, 여러 가지 이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 LG와, 그리고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중심으로 좀 매수세를 이어갔던 점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오전까지만 해도 미국 고용 보고서, 또 파월 의장 청문회, 이거에 대한 좀 관망세가 짙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됐었지만, 2차 전지주가 먼저 코스피 상승을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는 변함이 없지만은, 어떤 종목에 대한 모멘텀에 있을 때는 강하게, 유동성이 몰린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수로는 그렇게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거의 2차 전지 쪽으로 쏠려 있다든지 모멘텀이 부각되면 거기로 붙는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른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는 부각된 이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SM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 카카오가 SM 인수에 1조 2천억. 지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적립가경 식으로 어떤 분잔치를 좀 벌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 엔터의 SM 주식 보유 비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카카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관측이 되고 있죠. 사업 경쟁력을 토대로 어떤 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은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K-팝의 또 글로벌화를 실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SM에 대한 이 지분 인수이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 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관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시청자 그리고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런 이슈는, SM에 관련 이슈는 하루하루가 좀 바뀌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매수나 또 매매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좀 힘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보다도 엔터 업종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이 리오프닝과 관련주로 했을 때 주가가 움직였을 때를 이제 매수 타임을 잡는 게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적인 이슈가 바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4월 연속 지금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죠. 이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투자 심리를 계속 좋게 만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주가가 최근 몇 년 동안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도 많이 좀 서운하고 힘들어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복귀만으로 봤을 때도 이 셀트리온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 쪽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도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 그 전체적으로 시장을 또 그 반등을 모색했던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또 상승했던 부분도 참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LG에너솔루션과 그리고 삼성 에스에 좀 가려져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SK 그룹주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쪽에서의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알게 모르게지만 활발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의 증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기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관심도 있겠지만은 우선 SK 이노베이션의 그 좀 뒤늦게 좀 그 상승 그 저가 매수가 몰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규 수주 계약은 점점 유리하게 좀 체결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이슈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와 하이브의 쩐해 전쟁에 언급을 주셨어요. 지금 카카오가 공개 매수가를 15만 원으로 설정을 했죠. 오늘 SM 종가가 14만 9,700원입니다. 딱 300원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요동을 좀 관련주들이 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면서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서정진 명예회장의 복귀로 지금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오늘 5%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 부분도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슈들을 함께 정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이 상원 쪽에서의 그 발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관심이 높겠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 하원에 출석하면서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떤 신호를 줄지 부분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걸 내용을 떠나서 이거에 대한 이슈 부분이 그 이벤트가 좀 끝났을 때는 시장 그 전과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가벼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 통화 정책에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옛날만큼의 이 통화 정책에 의한 주가가 하락하거나 또 변동성이 생각보다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관망도 끝나고 종목별 장세가 더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용을 본다면은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이 어떤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도 국채금리, 어제도 그렇고, 국채금리 상승이나, 또 그리고 달러화의 약간의, 그전에 약세폭이 축소됐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그 분위기는 주시장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강도가 좀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금리 인상은 제가 보더라도 나오지는 않는다고 치면은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또 강도 높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장 좀 시장에서 불안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외국인들 차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도 좀 좋진 않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익에 대한 부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의를 해야 된다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랑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좀 위안화, 그리고 이 유럽의 어떤 ECB 쪽에서의 이 긴축 선호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면서 이 부분이 환율에 그대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내일 환율의 또 추이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내용도 중요하고 이후에 시장 분위기 안정화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두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착 여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월 의장의 어떤 이 입에서 나오는 발언 빼고는 큰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내구재 주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이에 이제 상원과 하원 쪽에서의 이 발언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의 그 이 지수도 중요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4분기 GDP 발표가 있겠죠. 지금 현재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ECB의 어떤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도 지금 그 조심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ECB 최종금리 어떤 전망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은 약간 이 긴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를 좀 높일 수 있냐 없냐 부분을 이제 유럽의 4분기 GDP를 보고 좀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뭐 미국도 지금 이제 마무리 시점인데요. 이 보안 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딕스 스포팅 굿즈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이 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내일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우선 지켜보고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의 장세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모여져 있죠. 특히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인프라, 그리고 AI, 그리고 챗봇, GPT 여러 가지 그 모멘텀 중심으로 골고루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테마라기보다도 어떤 이슈적인 모멘텀이 또 강한 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많이 떨어졌던 어떤 대형주 위주로 그 저가 매수를 하면서 중장기로 갖고 간다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은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좋은 모멘텀에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2차 전지도 좋지만은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의 철강주, 화장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한 증권통 K였습니다. 오늘 움직인 종목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해석들 이 시간에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종목이 중요하죠.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시다면 잠시 후에 있을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도 함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한 증권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